진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학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명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새해 첫 시간인데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한번 전통주를 포함해서 네. 새해니까 2021년 새해 주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 청취자분들께서 귀가 쫑긋해지실 만한 얘기인데요. 올해 주류의 흐름,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지난해 경우에는 일단 술을 마시는 건 마시는 거지만 어떻게 마시는 거냐? 이 부분 어디서 마시는 거냐? 이 부분이 중요했잖아요.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홈술. 맞습니다. 집에서 혼자 마시는 술 문화가 주류를 이뤘는데 그러면은 이런 트렌드가 계속 올해도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계속 이어지고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예전에는 술을 많이 즐긴다 그러면 많이 마시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양으로 성장하는 의미가 아니고 다양한 술을 즐기는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성장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제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사회생활에 찌든 라이프 스타일에 이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홈술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식은 술을 다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만 따로 이거 마실래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미움받죠, 그러면은. 그래서 마시고 싶으면 못 마시는데 홈술은 그렇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뭐 집에 술을 마신다 해봤자 소주 맥주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와인이다, 전통주다, 수제 맥주다. 다양한 주종을 선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홈술만 생각하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이 홈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졌지만 어차피 커질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상관없이 커질 시장이었고 더 코로나를 앞당겼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올 것이었는데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 세계 트렌드가 그런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홈술 문화는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트렌드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건데 그럼 도대체 홈술을 하면서 뭘 마실 거냐? 이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는 무슨 소주가 브랜드가 막 그 품절 사태가 빚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주정이 주류를 이룰까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소주가 품절했다 이거는 실은 소주는 가정용이 있고 외식용이 있습니다. 만들어놨던 외식용은 나가지 않고 가정용마다 나간 거예요. 가정용만 다 나간 거예요? 가정용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주의 그 거대한 매출을 보면은 오히려 떨어진 상황인데 가정용만 만들어놨던 가정용만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주 매출이 전체적으로 오른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이제 홈술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는 뭐 작년의 히트는 와인이었죠. 수입이 이제 전년 대비 25% 이상 늘었고 이게 와인이 왜 이렇게 떴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보자면 이게 간단합니다. 와인을 마시면 외식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왠지 안주가 조금 부실해도 굉장히 멋있게 맞습니다. 보이잖아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좀 뿌듯하고. 맞습니다. 뭔가 스트레스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소주 맥주 같은 느낌은 회식 때 마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집에서 보고 회사 생활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와인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와인은 과음이라는 이미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세련된 느낌을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 와인잔이 있습니다. 요즘 다 있죠, 대부분. 다 있죠. 그리고 와인 오픈어도 다 있잖아요. 그 와인만 있으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형성되다 보니까 와인이 이제 떴다. 여기에 뭐 마트 등에서 초저가 4,000원대 와인 선보이고 또 해외를 못 가다 보니까 면세점에 사야 될 와인을 직접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와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 뭘 한 잔을 마시더라도 좀 멋있게 분위기 내가면서. 맞습니다. 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즘 그렇게 집 분위기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죠. 네. 홈카페, 홈바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테리어 전시회 다녀왔어요. 네. 전시회라고 해봐야 그냥 매장 같은 갤러리 같은 곳이었는데 네. 거기에 있는 모든 이런 아파트 인테리어에 다 홈바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 홈바 들어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 홈바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홈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에서 술을 마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홈바, 홈아트, 홈 인테리어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홈 이코노미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홈술 문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건 좋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한번 인테리어 하는 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짐을 다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부럽기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분위기 바꿔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잘.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사를 가는 집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자기의 집을 바꿔서 홈바를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 생기는 집들만 계속 그게 생기는 거죠. 맞아. 이사하실 때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집에 이제 와인 거치대라든지 와인잔 거치대, 그 와인 셀러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 맞아요. 네. 다 부러운데요. 저도 부럽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와인 얘기만 했는데 우리 또 그 명옥 교수님 하면 전통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이 전통주도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분위기 있게 마실 수 있는 술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분위기 있는 술이 됐죠. 그러니까 일단 전통주가요. 온라인 판매가 전년 대비 30% 정도나 상승했어요. 반갑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존재감을 어마어마하게 드러냈죠. 실은 전통주 이미 상승 중이었고요. 상승 중인 것은 역시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앞당겨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래봤자 지금 전통주가 우리나라 전체 술로 보면은 1% 정도의 점유율밖에 없습니다. 너무 작다. 너무 작죠. 너무 작죠. 그런데 이것이 3%, 4%가 넘어가도 한국의 진짜 좋은 술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만 해도 지금 이 정도인데.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문화와 소통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 술도 굉장히 멋스럽게 마실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렇게 되어가는 문화를 보여준 것이 이제 작년의 모습이었고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일본 사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케 판매량은 지금 전통주 판매량에 비해서 더 많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그 시장이 좀 더 크긴 한데 근데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 사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장을 지금 가져가면서 우리 전통주가 그 영향을 가져가고 있죠. 그건 참 반가운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잠깐 반짝 유행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 이거거든요. 좀 이런 트렌드가 좀 더 이렇게 지속되면서 옛날에 우리 막걸리 열풍 한번 확 불었다가 한동안 또 조용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좀 이렇게 잘 키워나갔으면 참 좋겠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절대로 한순간에 유행을 끝나지 않는다고 저는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통주가 품은 품종, 그러니까 전통주가 품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탁주도 전통주죠. 약주도 전통주죠. 청주도 전통주죠. 여기에 고급 증류소주에 한국 와인도 전통주에 들어가고 와인을 증류한 브랜디도 요즘은 전통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종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 현재 이제 한국의 주류주 면허가 2,5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 두 종만 만나더라도 5,000종이 돼요. 지역의 술만 갖고 만드는 게 지역 특산주 면허만 가져오더라도 1,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술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유행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대학교라든지 전통주 교육기관에서 전문 지식을 마친 MZ세대가 속속들이 창업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튼실한 인프라를 통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중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지역에 가면 젊은 층에서 내려가서 지역에 뭐 맥주 양조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지역의 어떤 그 특색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명칭을 딴 그런 맥주를 제조하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더 그런 게 더 활성화되면 지역 문화도 활성화되고 지역도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국내는 이제 더 막 장담하실 정도로 시장이 커질 것이다 했는데 외국인들 지금 이 입맛도 좀 해외 입맛도 좀 사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식으로 한국식 술을 꼽았더라고요. 아, 네네. 저는 이게 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사가 잘못됐다고요? 뭐냐면은 뭐 소주 같은 한국 술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한국 술 중에 소주 같은 술을 싫어한다라고 나온 거죠. 한국 술 가운데 소주 같은 술을 싫어한다. 소주가 좀 적응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반 소주는 그냥 무맛이잖아요. 맛이 그냥 존재가 없잖아요. 그저 취하기 위한 색과 맛과 향 아무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 문화를 이제 외국인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업계들 이런 부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 안에 어떻게 우리의 지역적 가치와 농산물의 가치와 그리고 문화를 담을 수 있는지를 소주업체를 더욱더 고민해야 됩니다. 이젠 더 이상 과음으로 이제는 매출 올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맛의 다양성, 술에도 스토리를 담아서 외국인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게 술 입맛도 잘 못 바꾸잖아요. 이 소주하고 맥주는 또 영원히 또 그 우리 주종을 이루는 시장이긴 하니까. 네네. 근데 올해 우리나라 소주 맥주 시장은 어때요? 원래 소주 맥주 시장이 60% 정도가 요식업 시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회식의 술이었던 거죠. 근데 어차피 뭐 52시간 근무제와 워라밸 문화 확산 등으로 이제 이전부터 회식 시장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홈술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식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마시는 소주나 맥주는 늘어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점유율은 낮아진 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주 맥주 기업은 회식의 술에서 권위를 탈피하고 홈술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거는 많이 변하겠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집에서 홈술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왕이면 좀 수제 맥주 같은 거, 좀 특색 있는 맛이 나는 거 이런 걸 찾게 되잖아요. 다양한 걸 그렇죠. 다양한 걸 찾게 되죠. 그런 수제 맥주 시장은 좀 커지지 않을까요? 수제 맥주 시장은 이제 90% 업체들의 수제 맥주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이 캔 시설, 그러니까 캔 맥주 시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태원 경리단길 이런 데 상권 침체로 인해서 훨씬 더 힘들어지고 있고 그 10% 정도만 캔 시설이 있어서 맥주 규모를 늘리긴 했는데 매출 대비 이익률이 그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제 맥주 자체가 대부분 주요 원료인 메가조차도 대부분 수입산이란 거예요. 국산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시장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수제 맥주 업체에 살고 그리고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는 국산 메가를 사용하는 업체는 이제 인터넷 판매 등 이런 활로를 정부가 열어줘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외 주류 시장 흐름을 좀 보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육성해야 될 주류의 어떤 육성 방향 같은 것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 선도가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그 1위는 아사땡이라는 회사였고 두 번째가 이제 기린 뭐 이런 회사였는데 이런 회사가 이제 특히 이제 아사땡이라는 회사는 요식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관련 매출이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린이라는 맥주는 이제 홈 생맥주 배달 서비스, 공장별로 맥주를 다시 기획한다든지, 그리고 의학계까지 진출한 등 다채널 전략을 취재하다 보니까 이제 1위로 올라선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변수가 많은 코로나 시대에는 선택과 집중은 리스크가 커지고 어떻게 보면은 다채널 전략으로 하는 것이 실은 맞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일본의 맥주 사례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네. 지금 그 트렌드까지 읽어주셨는데 네. 명욱 교수가 보시기에 우리 네. 한국 술의 가장 부족한 점은 뭐라고 보세요? 뭐 아시겠지만 콘텐츠 아이템이 너무 부족하죠. 소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헤게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주류 자체가 획일적이고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이런 걸 위해서 뭐 사진 찍기 좋은 정말 이쁜 잔들, 캐릭터라든지 관련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커졌으면 좋겠고요. 네. 실은 와인이 홈술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와인 관련된 액세서리 품목도 되게 많아서입니다. 잔도 있고 오프너도 있고 뭐 거치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세계 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스토리 있는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소비자들이 술이 없어도 술을 즐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에. 전에는 술은 무조건 마시고 취하는 거였는데 이젠 술을 보면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끔 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술 마시고 취하는 거에서 회사나 조직의 맹목적인 충성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술이 없어서 술을 즐길 수 있는 네. 시장. 그게 저는 성숙한 홈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가족끼리도 건전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네. 더욱더 건전한 좋은 술 마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한 해가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금의 귀왕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지금 북극발 한파가 계속 몰려온다고 하니까요. 추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